안녕하세요, 리온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주제를 함께 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책은 김상훈 저자님이 쓰신 와칭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여기에 어떤 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어떤 연습했던 것들을 토대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를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왜 그토록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관념이 우리 머릿속 아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긍정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능력도 없고 좋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사회에서 팽배해 왔었죠. 불안, 화, 초조, 질투,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런 감정들에는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 좋다,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둬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딱지를 붙이고는 하죠. 그치만 사실 이 관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감정 자체에는 사실 좋고 나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감정은 그냥 감정일 뿐인 거예요. 감정은 일종의 신호이자 나침판입니다. 감정은 우리 안에서 뭔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유쾌한 상황인지 불쾌한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신호이자 어떤 내가 그러면은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즐거움이나 기쁜 감정을 느꼈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일이고 또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지속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 어떤 일을 했을 때 불쾌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화나 짜증이라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에는 그 상황이 우리한테 되게 불리한 것이고 생존에 불리한 것이고 또 지속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신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다시 재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은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관념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사람, 화를 내고 있는 사람, 짜증을 내고 있는 사람, 그런 단어들만 들어봐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막 머리를 쥐어뜯고 있고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깊숙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내가 괴롭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 감정들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머릿속, 그러니까 뇌에는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편도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아미그달라는 우리 몸에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기관은 불안, 화, 짜증, 두려움, 이러한 굉장히 어떤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관장을 하죠. 아미그달라는 오로지 생존이란 키워드를 기준으로 상황을 유쾌 혹은 불쾌로 분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좀 유리한 상황, 예를 들자면 내가 칭찬을 받거나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 상황은 굉장히 유쾌한 상황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나의 생존에 불리한 상황, 예를 들자면 내가 뭔가 모욕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비난을 받는 상황일 경우에는 그 상황을 굉장히 불쾌한 상황으로 분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뭔가 내 편 혹은 니네 편, 내 편 아니면 모두 적,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마치 5살 어린아이가 내 편, 니 편 구분하듯이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미그달라는 굉장히 원초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원시적인 두뇌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네요. 화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 아미그달레가 굉장히 안 좋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생존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시카고 대학에서 진행을 했었던 한 실험에서도 그 사실이 입증이 되었었는데요. 원숭이 7마리의 뇌 속에 있는 아미그달라에 손상을 가한 뒤에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냈더니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단 몇 시간 만에 원숭이 6마리가 잡아먹혔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의 어떤 생존에 있어서는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 그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 생존에는 도움이 되는 행동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치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종종 동일시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에도 굉장히 나 스스로가 부정적인 사람이 된 것 같고 굉장히 괴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느끼고는 하는데요. 사실 그 감정 자체는 우리 뇌에서 보내는 일종의 신호이기 때문에 그 신호는 나와 동일시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괴롭다라고 하는 관념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왜 우리는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까 소개해드린 책 왓칭에서도 그렇고, 제가 경험해본 바로도 그렇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감정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부정적인 감정은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편도체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은 그저 일종의 신호입니다. 저희가 뭔가 불쾌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뿐인 거죠. 그리고 이 아미그달라는 원시적인 수준, 그러니까 5세 어린이의 어떤 그런 지적 수준 정도로 그 유쾌와 불쾌라고 하는 상황을 나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도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주듯이 바라봐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알아채기. 두 번째, 관찰하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객관화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차리기. 이것은 내가 지금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다가 어느 순간 한 발 물러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짜증이 나는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는 거예요. 사실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대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런 상황일 때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 숨을 고르고 호흡을 좀 깊게 들이쉬고 내쉰 다음에 마치 전혀 다른 제3자가 되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씩씩대고 막 이렇게 막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이렇게 막 거의 막 울려고 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관찰하기입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앉아가지고 영화를 감상하듯이 나 자신을 그저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너무 분에 못 이겨서 물건을 부시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죠.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마치 아이 달래주듯이 말이죠. 화가 났을 때 가끔씩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으니까. 그랬을 때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그저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내면의 어린아이가 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어린아이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상해서 달래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객관화하기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알아차리셨고 관찰하셨고 그리고 인정까지 하셨다면은 이제는 그 감정들에 일종의 이름표를 붙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 감정은 화야, 이 감정은 짜증이야, 이 감정은 두려움이야. 이런 식으로 그저 완전히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설명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객관화를 한번 시켜보는 거죠. 제가 할 때는 보통 어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화이트보드에다가 그 감정을 적어보는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객관화를 하는 과정까지 거치시게 되시면은 사실 그때부터는 그 감정을 뭐 억누르거나 내보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 저절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저도 이것을 시작해보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정말 효과가 엄청난 것 같다고 느껴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보내주는 과정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역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덮어두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한다면 그 감정들은 끊임없이 계속 되살아나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리고 그렇게 억누르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새 트라우마로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 부정적인 생각이 지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과정 내내 나를 불쑥불쑥 찾아와서 나를 괴롭힌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사한 부정적인 생각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정말 많이 억눌러 왔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내가 계속해서 나의 감정을 억눌러 왔고 나의 내면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와 주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피하지 말고 그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나의 내면의 어린아이가 들어달라고 아우성치고 떼쓰고 있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부정적인 감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이고 신호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반복해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치유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해요. 치유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계속 억누르고 있느라 마음이 계속 아프다라는 것을 인지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아차렸다라는 것부터가 치유할 때가 되었고 치유할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부정적인 생각은 억누르면 더 커지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사라집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감정들에 늘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충분히 달래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계속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되고, 즉 불쾌한 신호를 받지 않게 되고 마음의 평온을 더욱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반복해서 인정해주고 바라봐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같이 서툴긴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해봅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